예. 지금 엑셀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아, 예, 네. 오늘 진행하기가 좀 막막한데 저번 주하고 이번 주 이틀 이제 2주간 저 개인적으로 어제 저기 첫 직장에 근무하던 이제 동기한테 어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올해 3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주간 교육받은 건 처음이었거든요. 오늘 끝났는데 SK가 좋은 회사인 것 같아. 2주간 교육도 뭐 막 시켜주고. 2주 교육 중에 이제 교육 이제 그 레벨 MSA 레벨 3 교육인데 첫날은 이제 그냥 막 이론 교육하고 둘째 날 5명이 모여서 이제 니네 조에서 할 비즈니스 하나 정하라 해서 각자 하나씩 정하는 거 뭐 저는 도서관 냈고 여러 가지 냈는데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걸로 이제 누가 냈습니다. 한 30분 만에 주제 정했고 그 주제에서 뭐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이니까 그냥 모델링 했습니다. 뭐 회원 가입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 3시간 만에 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그냥 CRUD만 이제 예를 들어서 회원 MSA 회원 그 엔티티가 결정되고 뭐 강사 엔티티가 결정되고 무슨 엔티티가 결정됐으니까 그 엔티티별로 CRUD를 정하고 그걸 카프카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로 뭐 전달한다라는 이런 몇 개 이제 그림을 그려놓고 셋째 날 그 CRUD를 만들어라 하니까 다 만들더라고요. 카프카로 연동하라니까 그냥 만들더라고요. 뭐 그거에 대한 이론 교육을 막 추가적으로 더한 건 아니었고 뭐 간단하게 보여는 줬는데 그렇게 한 3일 지나니까 만들어라 하니까 SK 직원들 되게 착한지 하여튼 만들더라고요. 다른 조에서 개기면 우리도 개길 생각이었는데 다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레벨 2 교육은 안 받았는데 레벨 2 할 때도 그렇게 했다며요. 윤 대리님, 윤주서 저기 매니저님. 제가 이번 설계를 되게 이제 쉽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설계를 어떻게 진행할지가 좀 막막한 부분도 있는데 그냥 일단 개발하면서 계속 바뀌겠지만 저희는 한 다음 주 정도에는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예를 들면 고객의 엔티티에 뭐 속성으로 한 뭐 5개, 10개 넣어놓고 그걸 엔티티 하나로 갈 수도 있고 뭐 연락처는 따로 분리하겠어. 고객하고 연락처는 이제 종류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연락처는 뭐 엔티티가 따로 분리하겠어. 이 정도만 뭐 엔티티를 하나로 갈 수도 있고 2개, 3개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임의대로 고객을 모델링을 해서 최소한 다음 주 정도에는 그 고객에 대한 CRUD 계좌 자체 내에 대한 CRUD 예를 들어서 카프카로 이렇게 던져서 누가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던지는 건 모르지만 받는 나는 당연히 카프카에서도 이런 서비스가 있겠지. 이걸 얘가 개발을 못했어도 내가 유닛 테스트나 이런 걸로 카프카에다 그냥 데이터 집어넣어서 내가 이렇게 받는 여기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하여튼 여기에 있는 화살표 지금 있는 화살표가 몇 개 안 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화살표를 더 그 인터페이스를 더 집어넣고 이렇게 해야 다음 주 정도에는 CRUD 개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우리가 너무나 그 전문가다 싶으니까 너무나 이걸 막 어렵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이거 그냥 단순한 회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계좌도 그 저번에 우리 샘플 할 때 박영 매니저님 여기에서 회계나 그 일반 그 적요 거래라든가
되게 막 복잡하게 갔는데 지식이 되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 계좌 개설이나 그냥 CRUD의 인서트나 거의 같은 로직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쉽게 생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아마 이 엑셀 파일에 라이트 권한을 지금 잘못 드려서 지금 서상원 매니저님만 여기 업데이트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객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고객의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접해보지 않았던 이 도메인 모델이라는 걸 한번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러니까 전산을 전혀 모르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고객이 하나 신규 회원이 가입됐다, 회원이 탈퇴됐다 뭐 이런 얘기를 이 도메인 모델에 고민하시고 그걸 이제 서비스와 레파지토리라는 이런 부분으로 막 연결시키는 이런 부분 이렇게 확대시키는 거 그래 이런 모델로 이제 다 아마 만드셨는데 업데이트 여기다 엑셀에다 안 집어넣으셨는지 그래 이번 주에는 이런 모델까지는 각자 이 5개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넣어놓고 다음 주 정도에는 최소한 남들과 인터페이스는 빼고 그거에 CRUD는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욕심을 가졌었는데 네, 그 이제 계좌 개설이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넣어놨다라 하면 일단 이 계좌라는 엔티티에 그냥 인서트 하는 거 하나를 만드는 거겠죠. 근데 그 인서트가 기존에 했던 그런 기술이 아니라 뭐 JPA도 쓰고 또 밸리데이터도 쓰고 뭐 이런 부분 하면서 이제 고민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일단 제가 어떻게 진행할지는 좀 막막하고 그래도 서상원 매니저님은 엑셀을 이렇게 바로 준비는 해주셨는데 이걸 뭐 이게 지금 서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저기 할 건 아니 뭐 그걸 리뷰할 건 아니었고 이제 당초 진행 목적은 오늘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각 그 이 구조도를 하나씩 자기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구조도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다음 정도에는 외부 그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상관 내 거에 대한 도메인 모델 정도는 개발하는 이렇게 진행됐으면 했었습니다. 예, 너무나 조용해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하나요?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왜 그 GUID의 단계별로 이렇게 구조를 맞춰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혹시 여기 그 예시표에서 보여지는 그 뭐였죠? 관리번호였나? 뭐 GYD 그 얘기를 했죠. 어디서 했더라? 거기요. 거기 여기에서 어디서 응? 했더라? 여기 없네. 그 엑셀에 있었는데. 뭐 예, 아, GYD 예. 했었습니다. 예. 그 혹시 요 모델에서 전산 관리 번호라는 게 혹시 그건가요? 어떤 제가 지금 못 쫓아가고 있는데 그 API 리스트 만들자고 하셨던 그 엑셀? 내부 영역, 외부 영역, 예, 첫 번째 탭에 네. 그 에그리거트랑 엔티티의 전산 관리 번호랑 버전이 있잖아요. 첫 번째 탭에 서비스 구조도 탭. 예. 거기 도메인 모델 보면은 네.
전산 관리 번호 버전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런 의도로 혹시 그 항목을 만드신 건가 해서. 아니, 전산 관리 번호는, 네. 이건 뭐 한 번도 얘기한 얘기는 아닌데, 그냥 계좌번호도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계좌번호, 실제 대고객한테 나가는 계좌번호가 여기저기 엔티티에 막, 우리 지금 현재 계정계 모델에는 막 여기저기 엔티티에 막 들어가 있는데, 계좌원장 하나에만 넣어놓고, 계좌번호는, 그거에 전산관리번, 그거 1대1로 매칭되는 그냥 우리가 그냥 시퀀스하게 체번하던 어떤 관리한 체번, 그리고 나머지 엔티티에는 이 전산관리번호만 쭉 가는 이런 모델을 사실은 요거 엔티티 그릴 때는 GUID하고 전혀 상관없이 음, 그 지금까지 제가 봤던 모델은 계좌번호가 다른 거하고 각각 그 요 계좌원장을 참조하려고 할 때 참조 인덱스로 다 갖고 다녔는데 계좌번호도 하여튼 뭐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 정도로 이렇게 중요해서 하여튼 계좌번호가 여기저기 계좌원장에 그대로 노출되는 건 보안상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냥 전산관리번호란 대고객한테 보여준 계좌번호가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계좌번호하고 1대1로 매칭된 어떤 그런 체번된 번호라는 의미로 그냥 넣었는데 요 얘기는 한 번도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냥 제가 요 모델을 한번 그릴 때 내가 다음에 계좌원장을 설계한다라면 뭐 이렇게 해볼까라고 넣었던 거였는데 뭐 어떤 이건 의도로 하신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때는 그런 생각으로 나름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가 아니라 필드 하나하나에는 그런 나름대로는 평상시 생각했던 걸 좀 넣어놓긴 넣어놨었죠. 예, 버전은요, 버전? 버전. 그 아까 이 계좌원장이 지금 이제 이게 계좌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주문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을 때 계좌원장이 내가 처음 시점하고 뭐 주문이 나가는 그 중간 시점에 계좌원장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런 거 체크하려고 할 때 체크하는 가장 좋은 걸로서 내가 읽었을 때 그 계좌의 버전이라는 번호하고 다음에 읽었을 때 버전이 같으면 똑같이 동일한 원장이고 혹시 버전이 바뀌었으면 다른 원장이다라는 걸 이런 걸 관리하려고 나왔던 거고 이건 어떤 책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봤던 책 중에 어딘가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긴 나와요. 내가 참조한 셀렉트한 그 레코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체크하는 번호로서 그냥 내 레코드가 업데이트 할 때마다 이 값을 계속 플러스 1을 하겠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른 쪽에서 저를 한번 셀렉트 해보고 또 셀렉트 했을 때 값이 바뀌었으면 그 사이에 저쪽 원장은 다른 필드는 바뀌었던 거고 저 값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원장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관리할 의미의 버전이었고 이건 MSA 패턴인가 어딘가에 자주 언급되는 필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주를 MSA를 하면서 이제 계좌원장을 락이나 이런 건 못 잡는데 내가 공모주 할 때 계좌원장을 한번 셀렉트해서 잔액이나 이런 거 체크했다가 나중에 어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셀렉트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버전 번호가 같은지 다른지만 체크하려고 뭐 그런 의미로 버전 번호라는 걸 넣어놨습니다. 이게 파란 책에 있었던지 하여튼 어느 책인가 우리가 봤던 어느 책인가는 이 얘기가 있긴 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사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 적용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MSA별로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 원장도 혹시 이제 그 중간중간에 고객 원장이 변경됐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체크하는 예전에는 내가 셀렉트 락으로 딱 걸어 나오면 100% 보장됐던 부분을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버전 번호도 고민할 대상인데 저는 우리 모델에서는 계좌 원장이 버전 번호라는 걸로 잠깐만요. 지금
PPT 화면도 보이세요? 지금 네, PPT 보이세요? 네, 네. 이게 조회 전용 원장에서 예를 들어서 계좌 원장이 바뀔 때마다 바뀐 원장을 카프카에 집어넣어서 카프카 통해서 다른 쪽 마이크로 서비스에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다른 쪽 바뀐 쪽에서 계좌 원장에 있는 거 뭐 CDC로 넘어오든 카프카로 넘어오든 다른 쪽에 그 계좌 원장이 카피 시킬 수는 있죠. 다른 쪽에 카피되어 있는 계좌 원장 갖고 예를 들어서 잔고 조회나 이렇게 조회하는 서비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하나 고민되는 게 그 계좌 원장이 카피된 쪽의 계좌 원장이 최종 원장인지는 되게 고민이잖아요. 비즈니스적으로 약간 딜레이된 데이터를 보내줘도 된다라면 그대로 그냥 셀렉트해서 나가는데 꼭 가장 실시간인 그 형태의 데이터를 꼭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 이제 계좌 잔고 이게 조회 쪽의 마이크로 서비스예요. 이쪽 계좌 쪽에서 이제 바뀔 때마다 카프카 통해서 이쪽에서 이제 복사 원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CDC가 됐든 카프카가 됐든 이쪽에 있는 계좌 원장이 되어 있는 이쪽 데이터가 카피되는 이런 거라 가정을 하고 조회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CUD는 여기서 발생하고 조회는 다 여기서 이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하겠다는 가정이었을 때 잔고조회를 여기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얘가 잔고조회 여기 있는 DB를 바로 조회해서 나가면 이게 가장 최근 최종 DB 잔고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럴 그때 어떻게 해볼까 MSA에서 그때 내 조회 원장에 있는 버전 번호를 셀렉트한 다음에 얘한테 한번 물어보자. A라는 계좌가 100번 계좌의 버전이 10번인데 10번이 최종이냐라고 얘가 물어봐서 이쪽에서 10번이 최종이야. 나도 10번이야라고 리턴하면 내 데이터를 바로 그냥 서비스 처리하고 나는 11번이다. 그 얘기는 아직 카프카 QA에 있든 어디에 있든 데이터가 변경된 게 아직 이쪽에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서비스에서 이 지금 온라인으로 그 동기로 콜한 이 서비스에서 이게 내 최종 상태를 리턴해주고 그러면 그거 갖고 내 조회 전용 원장에 DB를 반영한 다음에 이거 갖고 이제 서비스 리턴하면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통합 DB처럼 아주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이런 걸 서비스할 수 있지 않을까. CDC가 약간 지연돼도 서비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사용하려고 요 버전이라는 부분을 넣어놨던 부분입니다. 요걸 잡아놨던 부분은 작년 10월에 한투에서 공모주를 MSA로 뺍시다 이렇게 했을 때 막혔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그 공모주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 빼놨는데 그 사이에 계좌 원장이 바뀌면 어떻게 할 거니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변에 어떻게 보면 뭐 대안으로서 통합 DB가 아닌 상태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CDC나 카프카가 약간 지연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 실시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리턴할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분석해 봤더니 요 사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은 지금이 최종이야라고 리턴하는 빈도가 되게 높다라고 하면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협의해서 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네. 뭐 하여튼 이런 걸 갖고 버전 번호라는 부분을 제가 여기 도메인 모델에서 전산관리 번호하고 버전 번호 이외에 나머지는 뭐 다 있던 얘기인데 요 두 가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을 넣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초안으로 드렸던 제 생각을 넣어놨던 부분이고 이걸 무시하시고 그냥 이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언제 자기 내 생각대로 해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객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 바로 실제 현장에 가서는 접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우리끼리 하는 이런 그 스터디에서는 뭐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사상을 한번 집어넣어서 뭐 해보는 거지 뭐. 서비스하고 의결의 그 도메인 모델의 에그리가 이렇게 나누고 하는 부분들은 네.
어, 요게 이렇게 도메인 주소 설계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하신 거죠? 뭐, 네, 그 생각, 뭐, 그게 90%고, 지금 레벨 3 MSA 교육 받을 때도 이걸로 교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정원 의원이 교육을 담당하진 않고, 그 외부 그 교육하는 그분이 강의하는데도 거의 이런 구조로 그 MSA 쪽에서 뭐 진행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뭐 처음 답변 주셨던 그 도메인 주도 설계라는 뭐 그걸 집어넣은 부분 맞습니다. 아니, 저도 만약에 뭘 하게 되면 저는 어쨌거나 엑스코 하는 사람이니까 엑스코 하는 요거랑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PO, FU, DO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볼까지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음, 뭐 그래도 되겠죠? 뭐, 이건 그냥 제가 누구하고 협의해야 된 게 아니라 그냥 초안으로 던진 모양이니까 예를 들어서 계좌는 이런 모양, 뭐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는 전통적인 레이어 구조 뭐 이런 건 뭐 여러 개가 섞이는 건 전체를 하나로 통일시키지는 않지만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그런 특징이 가는 건 우리 이번 스타디에서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요새 공부 좀 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모양들도 많이 나오고, 어, 또 한정원 의원 지난번에 동영상 오픈해 준 것도 보면은 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개발자들이 할 수 있을까가 저는 계속 의문이에요.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SI 개발자들이.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제일 처음에 객체지향의 대표 언어인 자바로 들어오면서 이 엔티티에다가 이걸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이런 식의 모델이 필요하다라고는 실제 본 프로젝트에서는 감히 말도 못 꺼냈지만 사실은 밑바탕이 갖고 있던 생각이어서 어, 그러니까 예전에 했다라는 이런 부분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이 욕심은 이제 뭐 이게 객체 제약 뭐 이런 거 하면서 갖고 있었던 부분이라 우리 이번 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한두 개는 그렇게 한번 적응해 보면 하는 뭐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 저 이 얘기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해도 본 프로젝트 어느 프로젝트에 제가 담당된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 맞게 또 예전처럼 들어는 가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저는 이게 되게 반가웠어요. 이게. 그, 자, 매니저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만일에 이제 저는 하라면 이 모델로 그리고 저 모델도 그리고, 제가 그냥 붙여놓은 게 일부러 흐름도를 하나 그렸는데, 그러니까 이것처럼 설계를 할까 하다가, 일단 하나 흐름을 그렸거든요. 그거를 그릴 건데 그려야 이 모습을 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뽑을 수 있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걸 보면 API를 많이 만들지 말자라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하고 요청할 수 있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일단 흐름들을 뽑고 있는데 여기서의 가장 근본 의문이 매매는 제가 할 거라서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역할상으로, 지금 오늘은 지금 몇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냥 지금 설계부터도 막히는 느낌이거든요. 뭐 생각처럼은 잘 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안 가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뭔가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다 막막하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신 걸 수도 있지만 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저는 올리려고 봤는데 안 돼서 저는 계속 그냥 로컬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 아까 이 장표 말고 매니저님 지난주에 한 거 아까 파워포인트 있잖아요. 네. 그 앞에 원래 롤 나눈 거 있잖아요. 7페이지. 이거대로 했을 때 이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진행이 될까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들 지금 뭔가 막막해서 그냥, 그러니까 뭐 내용을 못 뽑아서라기보다는 그냥 막막해서 그냥 홀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어떤 의미로 지금 뭔가 블락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막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설계를 시작을 아예 못하는 내용인 건지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해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건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언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보면 뭐 매핑은 돼 있는데 그냥 제 느낌으로는 다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프로젝트 하듯이 누가 뭐 예를 들어 설계 템플릿 딱 그 정형화된 설계 템플릿 작성 방법 샘플 이렇게 나가고 표준 나가고 명령 가이드 나가고 하는 이런 걸로 파일럿이나 스터디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한 이제 레벨 3 교육받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3일 만에 CRUD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저희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던 분이 뭐 다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MSA에 누가 한 번만 제대로 누가 한 번만 한 사이클만 딱 돌려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프로젝트가 됐든 뭐가 됐든 한번 딱 들어가서 배워서 하면 좋을지 않을까. 근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사실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 뭐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저는 어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진짜 우리 그 실제 분석 설계 개발할 때 분석 설계할 때처럼 템플릿을 주고 이렇게 하자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에 대한 의견들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그냥 시간이 가는 느낌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맡아 있는 영역들에 대해서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니 이런 걸 해볼까라는 것도 없으신 느낌이고,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누구한테 이런 걸 해라, 이렇게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뭐 저희가 지금까지 오던 과정들은 좋았는데, 이제 이 다음 단계 개발을 가려면 어쨌든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요 단계에서 뭔가가 지금 잘 안 되는 느낌이어서 어떤 해결책 아니면 방안 뭐 이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뭐 한두 개 예를 들어서 1번, 2번으로 담는다라면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뭐 나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나는 이런 최소한 지금 뭐 계좌라는 큰 그림을 있으니까 저기서 어떤 걸 하겠다라든지 그런 정도까지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박영 매니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저기서 지금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본인이 정리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정리를 못했는데, 그냥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 파워포인트를 뭐 그냥 끄적끄적 거리고 있거든요. 서비스 API는 금방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같이, 처음에 이게 매니저님 만드신 이 방법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전체 큰 흐림을 하나씩 그려놓고 얘기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보여서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좀 뭔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의견을 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니 혹시 어 박영 매니저님 의견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예. 뭐, 서성원 매니저님 말씀처럼 저도 뭐, 시나리오가, 뭐,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주문을 한다. 어떤 시나리오가, 그, 아까 전에, 누구지? 서성원 매니저님 그려주신 거 있잖아요. 그 엑셀. 엑셀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 파일이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엑셀 파일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이게 지금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뭐 주식 매수를 한다. 그러면 매매에서는 종목 조회 서비스 만들어야 되고 계좌 주문 가능 조회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주고 계좌 쪽에는 계좌 예수금 조회 서비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비밀번호 조회 서비스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서비스 요청 목록이 나올 거고 그렇게 서비스 각 업무 담당자가 그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역할이 좀 더 나눠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제 각자 거를 시나리오가 없이 이제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그냥 이 출근 만들면 되나? 근데 이거 안 쓰면 어떡하지? 어떤 걸 하는 거지? 그 부분 좀 헷갈리는 부분 있죠. 네. 네. 저기 민정 매니저님 준비하고 계시죠? 네. 준비하고 있었죠? 네. 근데 사실 저는 약간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네. 약간 제가 기초 다지기 저희 한 거를 다 이렇게 한 스텝 한 스텝 다 이렇게 막 제가 막 직접 해가고 막 따라가지를 못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내가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감을 못 잡고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준서 매니저님. 저는 고객 영역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보험에서의 고객이나 증권회사의 고객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지금 서상원 매니저님이 이제 요청 하나 하신 요걸 보니까 사고 여부 조회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모델은 뭐 만드는 거는 그냥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른 쪽에서 뭔가 요청이 오거나 이런 거를 좀 뭐가 있을지 그거는 좀 이제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보여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했는데 환경이 그게 안 되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죠. 뭐 여기서 요청하는 거 있으면 그거 수용하는 정도? 말고는 저도 김은규 매니저님께서 이 샘플로 작성해 주신 그거 일단 보고 그거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못 내서 일단 전 작성을 다 못했어요. 오늘. 혹시 정호철 매니저님은 어떠시? 저는 주로 인프라 아키텍처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 설계하는 게 좀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넥스코아 스프링부트 버전 만들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뭘 한번 만들긴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아직 설계를 얻은 걸 해야 될지는 못 정했어요. 지금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생각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그냥 할당을 해주면 그것도 뭐 죽이든 밥이든 자기 생각 나름대로 이렇게 뭐 자바도 해보고 코드 해보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어쨌거나 인터페이스만 맞추면 되잖아요. MSA는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설계까지는 못 해봤어요. 네. 그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MSA 하여튼 뭐 요즘 바뀌는 이런 트렌드에 한번 쫓아가 봐야지 하다가 MSA라고 이제 과목을 정했을 때 제일 처음에 스프링부터 스프링 클라우드 뭐를 알아야 MSA 얘기가 뭔 얘기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개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설계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이제 한정원 위원회 뭐 그 책이었는데 뭐 저도 무슨 뭐 개념이 있었고 어떻게 진행하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그 자바와 고랭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티오 강의가 멈춰 있어요. 그 이제 추가 체력 훈련이라고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두 분 하고 멈춰 있습니다. 도메인 주도 설계로 시작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 이거 그냥 어거지로 준서 매니저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책을 한번 끝까지 넘어는 갔는데 그 책을 뭐 열심히 읽었으면 뭐 지금 현재 설계가 수월하게 넘어갈 거다. 더 수월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우리 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뭐 차세대나 이런 게 하듯이 뭐 그런 건 아니고 누가 표준을 잡아주고 이런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래 되게 생소한 그림이지만 이 그림도 저희 지금 한 달 정도는 계속 보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뭐 이 그림은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원래 오늘 목적은 이제 각자 그냥 내가 생각하는 고객, 내가 생각하는 계좌, 내가 생각하는 매매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그거에 대한 CRU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해온 스타일 때문에 그럴까요? 원래 이제 딱 정해놓고 하던 스타일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아까 그 매니저님 얘기하셨던 그 도메인 주도 그것도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방향인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다들 막혀 있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너무 자유도가 높아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셨던 게 왜 도메인 주도를 할 때 그 보면 뭐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책 뭐 입장할 뭐 회원 가입할 때부터 뭐 책을 빌린다 이런 어떤 흐름 하나는 나와야 그 안에서 어떤 좀 뽑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래서 뭐 매매니까 제일 만만하니까 뭐 매수 주문 매도 주문으로 가지 뭐 이러고 이제 뽑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냥 나머지 영역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뽑아서 하자는 아니지만 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도메인 주도에서 어느 정도 왜 지금 보면 교육할 때도 결국에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라는 정도는 던져주고 뭔가 이렇게 되는데 그냥 너무 자유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뭘 해야 될까가 좀 애매할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이게 이빨도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 하나는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냥 뭐 지금 아까 윤유선 매니저님 얘기했듯이 그냥 고객이 창구에 와서 뭐 고객 가입을 했고 계좌 개설을 했고 입금을 한 다음에 뭐 매수 주문을 했다. 뭐 이렇게라도 뭔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면 그 안에서 자기 걸 좀 찾아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뭐 그 안에서 조금 더 발전이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그런 식으로 좀 어떤 걸 좀 던져놓고 시작을 하는 게 너무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뭐 알아서 많아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아서 많아지는 것 같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범위를 줄여놓고 그 안에서는 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걸 썼다가 아까 그 그림으로 고객 계좌 매매 잔고원장 뭐 이걸로 바꿔놓은 거였고요. 그래서 고객이 와서 회원가입한다, 계좌 개설한다, 주문한다, 매수한다 이거였어요. 입금한다, 출금한다 이거였어요. 뭐 그걸 네, 뭐 그거 원래 뭐 작성한다라고 했었던 거였고, 그러니까 그뭐 제 얘기는 그걸 다 넣어놓겠습니다. 써놓자가 소상원 아니고, 매니저님 잠깐만. 네네. 저는 네, 뭐 그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솔직해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우리 이거 이제 MSA라는 부분에 이제 스터디를 하고 설계를 해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그 MSA에 대한 요거에 바뀌는 거에 대한 이제 우리의 절실함이나 간절함에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그 정도가 됐는지 뭐 좀 그런 부분이 듭니다. 뭐 하여튼 처음에 시나리오 원래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에 있던 구장에 있던 도서관에 들어와서 회원 가입한 다음에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페이지 정도의 그 유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거 작성한다고 했었고 사실은 작성하다가 이제 그 흐름을 바꿔서 PPT에 있는 그 7페이지인가 걔를 그렸던 부분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반 페이지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뭐 그것도 분명히 채우겠다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뭐 그건 채우겠습니다. 근데 그게 채워진다고 그 시나리오가 있다고 해서 뭐 일단 뭐 그 부분은 채우겠습니다. 근데 조금은 한번 하여튼 그렇게만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다라는 이 스터디가 누가 이제 그 여러 번 경험한 한 사람이 리딩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같이 이제 모르는 MS에는 관심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론 공부 뭐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 긋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메인으로서 공부하자 이렇게 넘어왔던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언제 여기서 뭐 그 사전 MSA 뭐 경험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없이 다 시작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아까 시나리오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그 옛날 방식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 방법밖에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 만들고 뭐 요청하면 아이오를 맞춰야 되니까 그런 어떤 명령 표준을 만들고 서로 아이오 너 계좌번호는 ACNO야 아니면 CANO야 맞춰야지 뭔가 테이블 만들 때도 좀 흔들리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런 시간이 해야지 뭔가 너무 익숙해요 그런 게. 그래서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이제 말씀하신 그
그 설계 모델을 저게 왜 서비스가 들어가지? 저기에다가 만들면은 나중에 아이오 틀어지면 탭을 다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이 너무 뭐, 네. 제가 박영민 이제님 올해 30주년 직장 생활이라 했잖아요. 그 저도 익숙이나 이런 부분으로 따지면 뭐 동일하고 아까 정호철 매니저님 얘기했던 삼계층 레이어 이거 뭐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오던 스타일이죠. 그 지금 뭐 이게 저희 설계의 상당 부분은 일단은 뭐 저는 그 도메인 주도 설계로 한다라는 이 부분 사상으로 한번 했으면 하는 부분 의견을 계속 드릴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할 때는 최소한 그 책은 한 번 정도는 제가 읽어보고 이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책대로 실제 실무에 갈 수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스터디까지는 진짜 자신 있어요. 스터디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이슈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평상시 생각하는 부분. 예, 몇 번 얘기했지만 서킷 브레이크의 얘기는 뭐 레벨 2, 레벨 3에서 뭐 서킷 브레이크 얘기는 엄청 많이 들었지만 우리 비즈니스에 내가 알고 있는 도메인 전문에 어디에 서킷 브레이크를 넣을까? 아까 버전 뭐 이렇게 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평상시 고민했던 부분 한두 가지 정도만 이 모델에 들어가면 저희 11월에 발표하는 부분,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계좌, 저기 증권 업무 실체화라는 부분 뭐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막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생전 처음 보는 그냥 SKCNC 직원이라는 사람으로 생전 처음 보는 5사람이 모여서 3일 만에 저 모델을 그냥 확정했고요. 업무도 확정했고 업무는 무슨 업무로 하자라고 확정했고 업무 설계하고 설계 한 30분 해서 하고 뭐 CRD 만들고 지금은 이제 서로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하고 연동까지는 아니라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의 뭐 기능을 만드는 이런 과정까지 진행을 했는데 결점에는 되게 막막했는데 뭐 3시까지 해, 5시까지 해 이렇게 정해지니까 또 돌아가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 한 2분만 더 진행을 하고 오늘 미팅을 끝내고 원래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뭐 지금 현재 아까 그 7페이지에 있던 거하고 비슷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레벨 3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샘플 모델을 하나 보여드린다고 했었고 수요일 날은 그 샘플 모델을 애저에 클라우드에 올라가서 거기서 서비스하는 거 그냥 단순 CRUD예요. 서비스는 이거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임을 이제 작년 말서부터 이런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한두 분한테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이런 모임을 시작하는 건데요. 생존의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박영 매니저님이 요청한 저희 이력서에다가 한 줄을 집어넣었는데 나를 어떻게 소개할까라는 부분에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금융권 계정계에 자바로 금융권 계정계를 개발한 1호 PM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도에. 그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객체지향 자바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무식하게 그때 2001년도에 프로젝트를 했고 그 프로젝트 해서 뭐 엄청 고생을 했지만 그게 밑바탕이 돼서 20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지금은 이제 바닥이 난 거죠. 몇 년 전부터 바닥이 난 거죠. 그래 내가 생존을 하려면 지금 하는 이 MSA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복을 해야 내가 생존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가져서 작년 말에 이제 그런 메일도 보내고 했던 거였고요. 근데 MSA에서 내가 생존을 할 때 MSA 어느 부분을 할까? 뭐 클라우드 영역, 아우터 아키텍처 영역은 이미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잘 지금 하는 게 그 표현은 안 되지만 이너 아키텍처라고 얘기하는 이런 영역, 도메인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영역 부분에 우리가 고민해서
2001년도에 자바로 계정계 업무를 그냥 용감하게 이렇게 오픈했듯이 그 도메인 모델에 대해서 MSA를 한번 제대로 적용해 보면 그렇게 2, 3년 고생하면 또 다른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 이게 올 초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이고, 뭐 여기저기에서 뭐 챌린지를 많이 받겠지만, 그래서 저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 사실 하는 거, 개인의 생존이 조직의 생존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개인의 생존이라고 생각하고, 또 MSA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계 부분, 오늘 미팅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그 엑셀에 뭐 진행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부분을 그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이런 부분은 슬랙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수요일 뭘 진행할지도 슬랙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미팅 시간에 다 못한 얘기나 이런 부분, 엑셀이나 이런 부분에 좀 각자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 본인이 그나마 리딩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좀 많이 기술 좀 해주셨으면 뭐 합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앞으로 모임이나 뭐 스터디 진행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언급이 있었잖아요. 네. 저는 MSA로 전환을 하는 거 여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벤트 스토링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모여서 한 적은 없어요. 사실 그 시간이 한 번만 딱 있었으면 방향을 정하는 거에서부터 뭐 서로 생각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다들 시간이 이제 맞지 않고 모이기 힘들어서 좀 그런 게 있긴 할 텐데 혹시 뭐 향후에 이 진행 방향이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신 게 있으셨는지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뭐 오프라인 모임이 뭐 2주에 한 번이라도 오프라인 모임이 되게 좋다라는 건 인정하는데 이걸 하면서 오프라인 모임을 뭐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프로젝트 하시는 분 뭐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오프라인이 되게 욕심은 나지만 음, 오프라인은 모이락에서 모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벤트 스트리밍 지금 이번 레벨 3에서는 이벤트 스트리밍도 잠깐 한 번은 보여줬는데 실제 설계는 그냥 미로에서 파워포인트로 했거든요. 미론가에서 제가 이제 이벤트 스트리밍 저 지금 생각하는 건 사실은 지금 설계하는 영역 이런 부분 평상시에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을 이렇게 녹여내는 부분 한두 가지만 이렇게 해서 녹여내는 부분 이런 부분 한 4~5시간만 한번 집중해 주시면 주주도가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일단 만들고 한번 그거 가지고 다듬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아, 그게 샘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그 월요일 날 뭐 기존에 이제 저번 주 이번 주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막상 자리에 앉아서
그 마이크로 서비스 개발이라는 거 참조해서 그리면 월요일 날 만약에 내가 5시간 책상에 앉아서 내 마이크로 서비스를 고민했는데 안 그려지더라 이렇게 하면 뭐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한 번만 해주십시오. 뭐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뭐 그 부분을 뭐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한 뭐 이게 그동안 생각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녹여내는 부분이니까 우리 그 앞에 했던 이런 부분이 앞에 하면서 조금씩 했던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씩 녹여낼 수 있을 거고요.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약간 돌아가는 게 바뀌면 이제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모델하고 나중에 한 3개월 후에 모델은 전혀 또 다른 180대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가능합니다. 오늘 10시가 넘어갔는데요. 그리고 일단 제가 내일 오전까지 슬랙에 메시지를 넣을 테니까 그 슬랙으로라도 어떤 뭐 그 자기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얘기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민정 매니저님께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오늘 사셨어요? 네? 오늘 한정판 사신다고 하시고 자랑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흐름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흐름이 딱 주말로 가는 이 금요일 밤에 자랑 한번 딱 하시고 아씨 그래요? 그렇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약간 소비를 통해서 해소가 되거든요. 지금 약간 스트레스 지수가 높으니까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책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 잠시만요. 아, 이거 깜짝 놀랍니다. 관심 없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어이구 어이구. 짠! 한정판이랍니다. 뭔데? 이게 약간 돈 있어도 못 사는 건데 본인한테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대박. 아니에요. 이거 조던이에요. 조던. 보이시나요? 골프? 그거 되게 비쌀 텐데. 맞아요. 골퍼예요. 아, 캐치볼을 할 때 딱 좋겠네. 예? 캐치볼에 딱 좋겠네. 그렇습니다. 와. 당첨이 되셔서 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면은 약간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가서 돈 주고 샀습니다.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맞아요. 그 H몰 아니에요 혹시? 아니요. 이거는 그 압구정의 나이키 골프 매장. 아, 민정 매니저님 그 신발 신고 캐치볼 한번 합시다. 아니에요. 예. 민정 매니저가 저 신발 신고 캐치볼 하는 그날까지 고생하시고요. 네, 일단 지금까지 기록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꺼져요. 이거 좀 잘라주세요. 편지. 기록 중지가 어디 있지?